일문 입문 챕터 7이고요. 부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그리고 분사구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우리 앞쪽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죠? 하는 역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주 자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부사 역할까지 역할이 많이 있고요. 자, 명사라는 것이 뭐 투부정사든 아니든 무조건 명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어로 쓰이는 것은 보어는 형, 명 이렇게 외우죠. 여기 지금 보어라는 말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것. 자, 부사라는 것은 원래 동사,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명사 빼고 다 꾸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명사를 빼고는 다 수식할 수 있는 게 부사이고 투부정사가 부사가 된다. 그 다음에 분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형용사라 그랬죠. 예, ing 형태 그리고 과거 분사 형태, pp 형태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따로 그 주된절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사 역할을 해요. 우리 예문을 간단하게 보시면, 자, when she saw me라는 것은 이제 부사절이죠. 이것도 이제 주된절 she smiled at me를 수식하지만, 자, seeing me라고 분사 구문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 ing가 있죠. 현재 분사, 분사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끊어지고 쉼표. 자, 나를 보면서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주된절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부사절처럼 주된절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Alright, 자, 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 먼저 보겠습니다. Unit 29이고요.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입니다.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사 또는 형용사를 수식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려고라고 할 때 목적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 이제 문장을 해석해 보시면 거기 문맥에 맞게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예쁘게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것이 in order라는 단어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제 so as라는 말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투부정사 이렇게 붙여주시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돼요. in order to, so as to 또는 그냥 투부정사 쓰시면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243번이에요. People use ice boxes to keep drinks and food cold. 자, 우리 이런 거 나올 때 절대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죠? 더 중요한 keep A, B 필기 한번 해보시고 O 형식입니다. A를 B 상태로 유지하다예요. 그래서 drinks와 food를 차가운 상태로 유지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rinks and food가 A고요. cold가 B입니다. drinks와 food를 cold한 상태로 유지하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스박스를 사용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의 의미가 되겠죠.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부정어를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not을 이런 식으로 not to spend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245에 보시면 이제 그냥 투부정사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in order 또는 so as를 붙여주시면 조금 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은행에 갔죠? In order to open a bank account.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투부정사를 246번처럼 앞쪽에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가 났어요, 행복해요, 슬퍼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뒤에다 투부정사를 붙여주면 뭐 때문에 화가 나고 행복하고 슬픈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보여준다,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247에 보시면 My mom was angry to see my room. 자, 방이 너무 더러운가요? 내 방이 너무 in a mess 한 것을 보시고는 화가 났죠. 자, 화가 난 것의 원인을 투부정사가 설명하고 있죠. 감정의 원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같이 많이 쓰이는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아래쪽에 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angry, happy, glad 또는 sad, surprised, disappointed 전부 다 이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고요. 투부정사를 붙여서 그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예문 익혀주시면 되고요.
내려가시면 이번에는 판단이나 추측을 하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 투부정사입니다. 예. 그래서 원인이라기보다는요, 근거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kind 하죠. 왜 kind 합니까? 투부정사를 해주는 걸 보니까 상당히 친절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문 보시면 250에 He must be clever to solve that difficult problem. 자, he must be clever. 우리가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어떻게 썼죠? 뭐 어떤 의미였죠?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우리가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말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그 뜻입니다. 똑똑한 것임에 틀림없죠. 뭘 보니까 똑똑한 걸 알아요? 바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니까 참 똑똑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덩어리 표현으로 clever, polite, 정중한, careless, 부주의한, kind, unkind, unkind는 불친절한이고요. impolite, 무례한, rude, 무례한, foolish, stupid, 바보 같은. 자, 이렇게 투부정사를 붙여서 이런 투부정사를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똑똑하다, 바보 같다, 무례하다. 자, 251에 보시면 careless, 부주의하죠. 뭘 보니까 그런 걸 알아요? dishes를 깨버리다니 이런 거죠. foolish 하죠. 왜? 이유가 뭐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니? not to listen to his advice. 충고를 듣지 않다니 바보 같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30으로 넘어갑니다. 부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의 해석 두 번째고요. 자, 기본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투부정사는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3번에 보시면 The cause of the problem was difficult to find. 자, 그 문제의 원인은 어렵다. 뭐 하기 어려워요? 자,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그렇죠. 찾기가 어려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덩어리 지어서 나오는 것들이 easy, hard, difficult, tough. 그 다음에 이게 의미상 주어라고 하죠. 4a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투부정사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덩어리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문 보시면 254번에 bad habits are easy to make but hard to break. 만들기는 쉽고요. 나쁜 습관이라는 거. 형성은 쉽게 되는데요. 깨는 것, 습관을 다시 버리는 것은 어렵다. 255번에 sharp knives are dangerous for kids to use. 요 형태 4A 투부정사 이런 패턴 자체를 잘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A가 투부정사 하도록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딱 맞진 않지만 대충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가 여기서는 to use, 사용하기에는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for kids 부분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kids가 사용하잖아. 그죠? 자, dangerous 하죠. 뭐가 뭐 하기에?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위험하다. 자, 내려가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사실은 여기 지금 이렇게 설명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드린 거 있죠. 바로 요거. 투투구문 그리고 형용사인업 투부정사 패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투투구문은 해석할 때 부정문이에요. 이게 너무 뭐뭐해서 어찌어찌 하다인데 핵심은 부정문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어찌어찌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또는 너무 어찌어찌 해서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형용사인업 투부정사는 우리말 어순으로는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됩니다. 자, 보시면 투부정사 뭐뭐 할 만큼 enough 충분히 형용사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하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시죠. 256번입니다. These boxes are too heavy to carry. 이 박스는 너무 무거워서 뭐 할 수 없다? 옮길 수 없다. 그래서 부정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257번에 chimpanzees are smart enough to use tools. 자,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죠. 해석 어떻게 한다? 우리말로는 침팬지들은 도구를 사용할 만큼 충분히 스마트하다. 뒤에서 거슬러 올라오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예쁘게 뭐 번역하거나 해석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침팬지는 똑똑하죠. 충분히 뭐 할 만큼 도구를 사용할 만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258 보시면 spoke too quickly for me to understand. 4A 투부정사 또 나왔죠.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투투 구문은 세모 짝 표현이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네. long enough 259번 long enough to look around. 예. 둘러볼 만큼 충분히 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중에서 이제 관용어구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밑에 표 정리된 것들 보시면서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익혀주셔야 되겠죠. 예, to tell the truth, to be sure, so to speak, to be honest, to make matters worse, to begin with, not to mention 이런 표현들 착착 잘 챙겨주시고요.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분사 구문이고요. 예, 분사. 자, 분사는 ing 그리고 또는 과거 분사인 pp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런데 분사 구문이라고 되면은 얘는 주된 절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사 구문은 동시 동작을 나타내요. 자, 예문을 보시면은 더 쉬운데요. 자, passing me 여기 볼게요. Passing me, the kids talked loudly. 나를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말을 했다. 또는 talking loudly, 시끄럽게 떠들면서 아이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 passing me라는 부분하고요. talking loudly라는 부분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주된절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부사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2 마찬가지입니다. taking notes, we listen to the teacher's explanation.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었죠. 그죠?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라는 부분이 주된절을 꾸며줍니다. 자, 이렇게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잇따라 나오는 것, 시간의 선후. 물론 이제 이게 아주 빠르게 연결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조금 시차를 두고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시차를 이렇게 시간상의 차이가 나는 두 동작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finishing my homework, 숙제를 끝내고 I took a rest. 근데 이거는 이제 동시 동작인지 시간의 선후를 나타내는지는 문맥상 보시면 다 알 수 있어. 자, 숙제를 끝내면서 나는 쉬었다. 말이 이상하죠? 예, 숙제를 끝내고 나는 쉬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시간의 선후를 나타내고 있다. 자, 265번 보시면 entering the hotel room, we unpacked our luggage. 방으로 호텔 방으로 들어가면서 짐을 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예, 호텔 방에 들어가서 우리는 짐을 unpack 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문맥상 보시면 이게 분사구문으로서 쓰인다라는 것만 알면 해석은 수월하게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뭐뭐 할 때인지 뭐뭐 하는 동안인지 또는 뭐 because 뭐뭐 이유죠. 그죠?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인지는 문맥상 보통 다 파악이 되고요. 자, 우리가 원래는 이제 부사절이라는 것을 분사구문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자기가 보기에 부사절이 적절하면 부사절로 쓰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분사구문으로 쓰는 게 적절하면 분사구문으로 쓰는 것이지 뭐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전환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원어민들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en she heard the telephone ring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녀가 전화가 울리는 것을 들었을 때라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꾼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접속사를 빼도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빼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가 같아요. she가 같은 사람이니까 빼죠. 왜? 없어도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ing 형태로 만듭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요. heard의 원형은 hear니까 hearing the telephone ring.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듣고서 she got up to answer it. 일어나서 전화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사구문으로 바꾼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렇게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것 또는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는 이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애매하지만 그래도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268번에 I fell asleep watching television이라는 깔끔한 분사구문이에요. 잠이 들었죠. 뭐 하다 잠들었어요? TV를 보다가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부사절로 쓴다 그러면 I fell asleep while I was watching television이 되겠고요. 269번에 Being a foreigner, she needs a visa to stay here. 자, 여러분들 봐봐. 이 문장을 해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외국인이야.
그녀는 비자가 필요해.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석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녀는 비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부사절로 대응되는 부사절은 무엇이냐? 그렇죠. because나 since as 쓰시고 she's a foreigner가 될 거예요. 만일에 이걸 분사구문으로 바꾼다라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접속사를 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접속사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주어잖아요. she와 주된 절에, 자 여기 있는 종속절의 she와 주절의 she가 같죠. 그래서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남았죠. 비동사. 비동사를 원형이니까 뭐예요? being으로 바꾸죠. 그래서 being a foreigner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바꿀 일이 있으면 그렇게 사실은 이제 영어의 유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꿀 일이 없는데 문법 시험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접속사가 없어도 되니까 빼고 그다음에 주된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빼고 그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원형에다 ing를 붙여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은 이제 해설지 참고하셔서 잘 익혀 주시면 되고요. 유닛 32로 가시면 주의할 분사구문의 형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동사는 무조건 분사를 만들 때 분사구문을 만든다. 분사구문을 사용할 때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게 이게 기본인데 비동사일 때 어떻게 할 거냐? is, am, are, was, were. 자, is, am, are, was, were. 비동사는 원형이 be죠. 그리고 거기다가 뭘 붙여요? ing를 붙이는데 being 그죠? 그런데 being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걸 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자, 학교 문법식으로 분사구문 만드는 방식 한번 볼까요? 자, when을 어떻게 해요? 빼죠. 없어도 됩니다. she가 같아요. the little girl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he가 같은 사람이니까 뺍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동사가 핵심 동사가 비동사죠. 비동사를 뭘로 바꿔요? being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being left alone이 됩니다. 그죠? 홀로 남겨진 채로 the little girl began to cry가 되죠. 그랬을 때 이 being은 있으나 없으나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being을 빼버리고 또 left alone이라고만 쓴다라는 거지. 그게 273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Observed from outer space, the earth appears blue. 자, 바깥 우주에서 이렇게 관찰되어지는 지구는 푸른색으로 보인다가 되죠.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봐봐. 여기 주된절의 주어가 지구죠. 지구는 자기가 관찰을 하나요? 관찰되어지나요? 관찰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과거분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접속사 빠지고 비동사가 또 ing가 됐다가 빠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문법을 설명하려는 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원래 쓰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observed냐? 바로 지구는 관찰되는 거니까. 274번 마찬가지예요. Drawn by a famous painter, the picture was sold at a high price. 자, 아주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은 높은 가격으로 팔린다인데요. 그러면 자, picture가 주어잖아요. 그죠? 그 그림은 자, draw 그리나요? 그려지나요? 그려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원래 being drawn인데 being 빼버리고 drawn만 남는 거죠. 자, 나는 실망했죠. 반에 프레지던트로 선출되지 않아서.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프레지던트로서 내가 선택되는 존재인가요? 선택하는 존재인가요? 선택되어지는 거죠. 그럼 과거분사를 쓰는 겁니다. 부정어는 우리가 준동사에서는 항상 부정어를 문장의 그 준동사보다 앞에다가 붙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not chosen이라고 잘 되어 있어요. 자, 다시 276번에 주된절에 주어 보세요. This novel이죠. 소설은 빌리나요? 빌려지나요? 그렇죠. 빌려지니까 borrowed라고 과거분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분사구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